자, 오늘은 눈에 띄네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눈에 띄네 얘기를 드릴 건데, 이 눈에 띄네라고 하면 이 겹겹이 들어가 있는 파이 같은 이 베이커리 제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눈에 띄네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원래 명칭이 스폴리아틴의 글라사테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네요, 발음이. 그쵸?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눈에 띄네라고 표현을 하고요. 눈에 띄네라는 제품이 우리 그냥 마트에도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베이커리에서 지칭할 때도 그냥 눈에 띄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조금 확실한 이런 브랜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이 요즘 좀 확 달라졌답니다. 그래서 이거가 어떤 의미가 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에 띄네가 신제품 2종을 출시를 했는데, 이 2종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가 좀 잠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 DP 이미지인데요. 이 딥초코인가요? 그렇죠? 네, 딥초코라는 요런 부분이고, 이제 디어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패키지도 좀 크게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요것만 보시면, 아니 방금 2종이라고 하시더니 왜 2종이 아니에요? 두 가지 아니구만 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요게 앞으로 조금 출시가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니까 크림치즈도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2종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눈에 띄는 딥초코를 일단은 중점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품명을 활용해서 메시지를 쓰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디어 에디션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품 품질을 좀 개선을 했답니다. 그래서 볼륨감도 살리고 바삭한 식감을 좀 더 구현을 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강점을 좀 더 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근데 눈에 띄네라는 이 제품명이 생겼고, 이 제품명이 베이커리에서도 동일 제품을 만들어서 팔 때 그냥 눈에 띄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제품이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새로운 약간 좀 브랜딩을 시도한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경험적인 측면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내용인데, 제품이 한 가지 경험으로 모든 걸 말하는 시대는 지금은 지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제품이 오래되고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스테디셀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테디셀러 같은 경우도 우리 얼마 전에 짜파게티도 새로운 제품들이 좀 나왔었지만, 스테디셀러라고 해서 그러면 그냥 아무 걱정도 없이 그냥 계속 그냥 그거 하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바뀝니다. 그리고 입맛도 바뀌고 트렌드도 바뀌거든요. 자, 그런 상황인데 모든 걸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렇다면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기존의 소비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강한 인상을 심어줘야 될 것이고, 잘 모르는 새로운 진입자 아니면 우리가 미래의 고객으로 상대해야 될 이런 세대한테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이 브랜드를 새롭게 또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통해서 혹은 제품을 통해서 진입하는 시점이나 진입하는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죠. 나는 A라는 맛을 보고 이 제품에 들어왔다, 혹은 나는 B라는 맛을 보고 이 제품에 들어왔다.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건 다양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줘야 된다라는 건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미 소비해봤던 사람은 또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좀 더 강하게 인지하는 거고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한테는 새로운 또 이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당연한 일이다. 눈에 띄네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는 취향 소비인데, 방금과 좀 연결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방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취향 소비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각자 취향이 달라요. 각자 원하는 맛이 다르고, 그리고 트렌드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맛이나 아니면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발견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취향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선제적으로 반영해주는 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양한 취향이 존재하고 그만큼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는데, 이런 취향이나 생각을 전혀 반영 안 하고 우리는 이게 맞으니까 그냥 이거 먹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불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MZ세대 분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 나타내는 게 굉장히 좀 익숙하죠. 근데 알파세대 분들은 더더욱 익숙합니다. 더더욱 익숙하고, 어렸을 때부터 내 얘기 다 하고 자라는 세대잖아요. 그런 세대한테 취향에 대한 거 고민 없이 몰라, 그냥 그거 먹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틀렸다는 거죠.
눈에 띄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충분히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시대는 변하고 트렌드는 변하면서 새롭게 발견되는 어떤 맛이나 아니면 새롭게 발견되는 어떤 디저트의 형식들이 있을 텐데, 그런 형식들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해 주면서 약간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들이 이 취향 소비에 적응하는 방식이고, 그런 것들이 대중들의 어떤 흐름이나 변화를 반영하는 가장 좋은 방식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기존에 있었던 제품이 훨씬 잘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움직이는 회사, 움직이는 브랜드, 기업과 움직이지 않는 거는 좀 큰 차이가 있겠다. 그래서 눈에 띄네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또 정리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조금 장수 제품들, 장수라고 제품 하니까 조금 좀 올드해 보이는데요. 이런 스테디셀러들이 상당히 좀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변화에 담겨있는 의미가 사실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렇게 좀 보실 때마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신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조금 더 좋은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